취업을 뽀개, 뽀개,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취뽀 코디 여의도 호랑이 권혁 중입니다. 자, 오늘은 기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연두색 보이시나요? 거기 보면은 이제 기자, 이제 K자가 보이시죠? 거기 보면은 뭔가 좀 다른 점 보이세요? 그렇죠. 거기 보면 K자의 짝대기가 바로 넘버 원, 숫자 1로 되어 있습니다. 저 몰랐는데요. 그런 게 있었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국 직업방송을 안 보시는 분 같아요. 기보에 대해서 이미 제가 이렇게 자세한 얘기, 또 재미있는 스토리들 이미 예전에 한번 직업방송에서 다 다뤘습니다. 기업 분석. 그 방송을 보셨다면 아마 그 기보에 있는 저런 어떤 넘버 원의 디자인 아마 아셨을 텐데 아마 처음 하셨다신 분들은 꼭 한국 직업방송 가셔갖고요. 기술 보증 기금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그 방송을 꼭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오늘 강의도 더 재밌고요. 그래야지만 또 같이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보에 대해서 또 세월이 지났어요.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새로운 이야기, 또 새로운 내용으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기간 분석 및 면접 준비해서 먼저 당연히 이제 기간 분석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설립일은 89년 4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정윤모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 현황 같은 경우에는 1,298명 정도에 이제는 근무하고 계시고 평균 연봉이 한 8,8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 자료거든요. 사실 많죠. 여러분 뭐 기보에 들어갈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아마 역시 연봉이 아닐까라는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1인당 평균 보수액이 한 8,800만 원 저기 적혀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2018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2018년도에 평균 보수액이 결산했더니 9,200만 원. 어마어마하죠. 9,200만 원. 그런데 상시 조업원 수가 한 1,298명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요. 연봉이 한 8,800인데 근속 연수가 17년 정도가 됩니다. 평균 근속 연수가.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는 공사에 들어갈 이유, 그다음에 공무직에 들어갈 이유 충분하겠죠. 여러분 연봉도 좋고 그다음에 근속 연수가 17년. 정말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보라는 참 기관이 참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정규직 얘기였고요. 자, 신입 연봉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바뀌었나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는 신입 연봉이 한 4,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한번 작년 결산 한번 볼까요? 18년도에는 4,500만 원 똑같네요. 4,500만 원 정도의 신입 연봉이 있고요. 신입 연봉 본다면은 정말 다른 이제 금융공공기관과 좀 비슷하죠. 좀 더 많을 수 있고요. 좀 비슷한데 하지만은 이제 총 연봉으로 본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신입 얘기가 나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년도 신입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51대 1, 정말로 치열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2019년도에 신입 경쟁률이 굉장히 좀 치열했고요. 19년도에 신입 직원이 한 86명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였죠. 설립 이래 두 번째 큰 규모였고 18년도가 110명 가장 많이 뽑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년도에 작년에 이제는 86명을 이제 채용을 했었죠. 그래서 설립 이래로 가장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뽑은 해기도 하다. 그래서 아마 이게 기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이제 서치를 하셨을 텐데 작년도 그 12월 달에 입사식을 했었죠. 그래서 정말 가족들 다 초대하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신입 직원들 가족까지 다 해서 한 300명 정도 넘게 오셔갖고 같이 이제는 신입 행사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할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행복해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는데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직무 분야별로 나눠봤습니다. 했더니 기술 보증 및 기술 평가가 76명 가장 많았고요. 당연하겠죠. 채권 관리가 6명, 전산이 한 4명 정도가 선별했는데
그 작년에 그 기보의 신입에 좀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뿐만 아니라 한 18년도부터 좀 특징이 뭐냐면 그 이공계 인재를 좀 많이 뽑죠. 박사급의 8명, 그 이공계가 23명 정도 이공계 인력을 좀 많이 선발을 했고요. 기보 같은 경우에는 벤처혁신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어떤 기술평가, 기술심사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마음 그대로 박사와 이공계 인재를 꾸준하게 채용해 왔고요. 지금 현재 230명 정도의 박사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재들이 기보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인재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앞으로도 이공계 분야를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공계 인재들을 계속적으로 이제는 실업 채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공계이신 분들 내가 기보 갈 수 있나?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노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우리 한국직업방송과 함께 가시면 더 빠른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신입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치열했지만 그중에서 특징은 뭐였다? 바로 그 이공계 인재를 많이 유치하려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기관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설립 목적 갔더니요. 설립 목적 너무 중요하죠. 아마 면접 때 단골 꼭 기보뿐만 아니라 신보부터 시작해서 금융공공기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우리 기관이 뭐하는 회사인지 아니, 뭐하는 기관인지 아니라는 가장 퍼센트가 높은 질문들이죠. 자, 기보 같은 경우에는 기술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기술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킨다. 그런 다음에 신기술 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신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신기술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결국에는 뭐하다?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NCS 전형,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공성, 공정성, 그다음에 무엇보다 국가를 위한, 나라를 위한 기본적인 모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민 경제에, 또 어떤 기관은 국민 복지에, 또 어떤 기관은 국민 경제 및 국민 복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공공성이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게 대분류의 목적이다라고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한다? 기술보증제도를 안착시킴으로써 보증제도를 안착시킴으로써 신용보증이 아니라 기술보증을 안착시킴으로써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신용보증이 아니라 기술보증입니다. 자, 그래서 주무기관은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로 현재는 주무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CEO 인사말에 보면은요 면접의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말하죠. 항상 그 기관의 CEO 아니면은 그 기관장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기울여 봐라. 왜냐하면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 거기서 말하는 보이스가 메시지가 바로 그 기업의 문화겠고요.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기술보증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술보증은 1989년 설립 이후로 기술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중소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자, 여기서 중요하죠. 그간의 기술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이 부분입니다.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보증, 그죠? 기술 이전, 투자, 컨설팅 등 금융과 비금융 사업을 함께 점함으로써 뭘 했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의 창출에 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설립의 목적. 거기에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립의 목적에 가장 풀어서 설명한 게 이런 거죠. 기술 보증, 기술 이전, 투자, 컨설팅 이런 금융과 비금융을 다 뛰어넘어서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뭐 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에 이바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설립 목적이라든지 기보가 뭐 하는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그 짧은 순간에 그 면접 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쭉 읽어볼까요? 그다음에 뭐 쭉쭉쭉 읽어보면 뭐 양질의 일자리, 기술 보증은 뭐 유관 정책 기관으로서의 기술 보증을 통해서 기업을 이바지한다. 그다음에 뭐예요? 기술 중소기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기술 보증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할까요? 제가 항상 뭐 많은 강의를 하지만은 굳이 기보에서 왜 CEO 인사말을 갖고 왔을까? 자, 여기에 답이 있죠. 정윤모 기관장입니다. 임기가 21년 10월 달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직 멀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웃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게 막 웃거든요. 무슨 얘기냐? 21년까지입니다. 21년까지. 지금의 기보의 정책, 정신, 문화, 그다음에 DNA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 21년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21년까지 지속된다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적어도 21년까지는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왜? 그 정신 그대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또한 무엇을 더 어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디잖아요. 코디. 그러니까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되겠죠. 꼭 칩복 코디 함께 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기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단골 메뉴입니다. 자, 기술 보증, 기술 평가, 보증 연계 투자, 구상권 관리, 유동화회사 보증, 그다음에 기술 혁신 지원 쭉쭉쭉 나오죠. 뭐 기술 보증은 뭐 보증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되겠죠. 보증과 보험의 차이 이 정도는 뭐 아실 거라 보고요. 기술 보증입니다. 기술에 대한 기본적으로 보증을 해준다. 기술 평가하겠죠. 보증을 쓰려면 당연히 그 기술이 정말로 핵심 기업이고 핵심 기술이고 그다음에 지금에 필요한 이 세상에 필요한 기술인지 평가를 해야죠. 중요한 업무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보 들어가시면 가장 중요한 업무 보증과 평가죠. 이 두 가지. 그다음에 보증 연계 투자, 그다음에 구상권 관리, 구상권 해야 되겠죠. 채권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유동화회사 보증, 요 PCBO,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CBO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도대체 교수님 이거 뭔가요?라고 물어보셔서 우리 이번 시간에 유동화증권, 그러니까 유동화회사 보증에 대해서 잠깐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이제는 PCBO,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CBO인데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삼는 자산담보부 증권이죠. 다시 한번 신규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용도가 낮아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에 신규 발행 채권을 모아서 기보나 신보 등의 보증을 거쳐서 발행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신용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기술력도 좋지만은 그 기술을 믿지를 못합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기술 개발을 했어요. 특히 요즘에는 지재권, IP 이런 어떤 지재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평가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당연히 일반 시중은행에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나요? 못 갖고 오죠. 돈을 못 갖고 옵니다. 채권, 회사채를 발행해도 인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PCBO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어떤 회사들의 회사채를 모아서 뭐 한다? 신보나 기보, 특히 기보의 보증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신용을 보강한다는 얘기겠죠? 보증을 통해서 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인기가 높아지겠죠. 보증서 주는데, 보증서 준다는데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프라이머리 시장에서 발행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신규 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반대 얘기가 있죠. 세컨더리죠. 이미 발행된 채권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왜 PCBO냐면 프라이머리죠.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신규로 발행되는 이런 채권들, 회사채들을 모아서 신용을 보강을 해서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뭐가 하고 있다, 누가 하고 있다, 기보가 하고 있다. 그런 업무를 또 누가 한다?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술 보증, 기술 평가, 연계 투자, 구상권, 그다음에 유동화회사 보증, 그다음에 기술 혁신 지원 나오는데요. 기술 혁신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보잖아요. 그럼 타겟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혁신 기업들,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노비즈 기업 선정 이런 거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기업에 대한 경영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 지도도 하고 있는데 제 동기가 사실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기보에 대해서 기술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경영 지도 너무나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그 중소기업이 그 벤처기업이
기본적으로 기술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경영지도라든지 기술지도 가능하겠고요.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도 해야 되겠고 신용보증제도의 조사 연구, 이건 연구직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기보가 하는 일은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뭐 할까요? 자, 기보의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나왔던 얘기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기술 보증에 대한 대위 변제가 있겠죠. 대위 변제 뭐 말 안 해도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뭐 누가 안 갚게 된다. 내가 보증을 섰는데 이런 기업들이 안 갚게 된다. 보증 채무 이행하셔야 되겠죠. 누가 기보가. 그래서 대위 변제 사업을 하고 있다. 유동화 회사의 보증 대위 변제입니다. 당연하겠죠. 그 유동화 전문 회사가 발행하는 이러한 증권, 채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증을 서주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위 변제를 해주는 사업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보증 채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투자를 하고 있다. 기술력이 우수한 곳, 이런 것을 또 발굴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기보가 하는 일이 뭐 당연히 이제는 기관에 와서 중소기업들이 와서 당연히 이제는 보증을 서달라고 오겠죠. 그래서 보증을 쓰는 그것을 심사하고 평가하고 보증을 서주는 이런 업무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하냐면 찾아다닙니다. 정말로 혁신 기업들, 정말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분들이 이런 기업이 살아나줘야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선투자하는 보증에 대해서 도와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구상권 관리하겠죠. 뭐 구상권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신보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보와 신보의 차이가 뭐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또 자주 나온 질문 중에 기보와 신보의 차이를 물어보거든요. 자, 신보는 뭐예요?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서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요. 다 똑같아요. 신용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이발자하는 거. 근데 기보는 뭐겠어요? 신용 대신해서 기보, 기술 이 자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보증 제도를 정착 발전시킴으로 해서 그래서 신용 보증 기금은 신용에 대한 거, 기술은 기술에 대한 거.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는 일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는 일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주무기관도 금융위원회잖아요. 지금은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금으로 바뀌었지만은 기존에는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기술보증이 아무래도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가 튀어나오면서 바뀐 거지만은 하는 일이 다 똑같았다니까요.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보와 신보를 만약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용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이고 이 기업들의 어떤 기술, 가지고 있는 지재권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IP 사업들 이런 어떤 지재권도 요즘에는 이제 기술로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어떤 특허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만 솔직히 폭넓게 인정했다면 이제는 뭐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권이라든지 기본적으로 IP 사업 통틀어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기술 보증도 다 통틀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같아요. 뭐다? 둘 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것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보의 청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2020년도에 이번 연도에 굉장히 물어볼 가능성이 크죠. 왜 그러냐면 작년에요. 기보가요.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는 상인데 이게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총 609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청렴도 측정에 나섰는데 거기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 굉장하겠죠. 자, 이유 볼까요? 첫 번째, 갑질과 불공정, 반칙과 특권 등 보이지 않는 부패까지도 근절하기 위한 클린 기보데이를 운영하고 있다더라.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반부패 어떤 수범 사례 및 청년 문화를 민간 부분으로 공유 확산하는 데 적극적인 마중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민간 영역까지도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런데 왜 기보는 청렴도를 강조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시는 기업 사장이 오셔갖고요. 야, 보증 좀 해줘. 야, 보증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술력은 빵입니다. 곧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인력, 뭐 예를 들어서 아는 분이라고 해서 그걸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해준다, 윤리적으로 위반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경우겠죠. 기본화 신보, 기본적으로 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은요, 청렴도, 윤리가 1위입니다. 1위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에 대해서는 가장 깨끗해야 할 것이 바로 보증재단이라든지 뭐 기본화 신보 얘기예요. 그래서 청렴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대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렴한 기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보가 어떻게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느냐? 첫 번째, 고객과 첫 대면 시 깨끗한 업무를 서로 다짐하는 청렴협약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드렸어요. 왜 필요한지. 근데 기본은 이러한 방식대로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수 기관으로서 선정이 받았다. 모범 기관으로 선정이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 빅데이터 기반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부분. 세 번째, 금품 수수 금액과 관련 없이 한 번 적발되면 비위 직원을 바로 퇴출시켜버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스트라이크 아니에요. 이게 삼진이 아니에요. 삼진. 이거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그래서 와, 이게 굉장히 강력하죠. 금품 수수와 관련이 없이 한 번만 적발되면 그냥 아웃입니다. 이런 제도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왜 그렇다? 가장 깨끗해야 할 곳이 바로 기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네 번째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체계적으로 강력한 준법 윤리 경영 체제를 갖추고 있어 그동안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이러한 어떤 히스토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에 이번 연도에는요, 여러분 청렴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어떤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살아왔던 우리가 NCS를 볼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의 직무 능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의 기술을 넣을 때에 청렴에 대한 것, 윤리적인 대한 부분을 자기소개에 굉장히 넣는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거를 지금 기본은 뭐 매년부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상도 받았대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보와 관련된 트렌드 상식이 좀 있습니다. 이제 기보와 관련된 트렌드를 좀 아셔야 되는데 몇 가지를 2020년도에 새해니까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자, 구독 경제 꼭 아셔야 되겠죠. 2020년도에 또한 경제의 새로운 화두, 바로 구독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구독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실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요즘에는 물건을 일회성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목돈을 주고 큰 금액을 한 번에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이걸 나눠서 월 구독하게끔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때로는 싫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럴 텐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구독 경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기업의 회원가입 후 일정액을 제공하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많이 익숙하시죠? 왓챠라든지 밀리의 서재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들이 나오고요. 최근이죠. 결국에는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를 샀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살 거다, 계획이 있다,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인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얼마에 샀냐면 1조 7,400억 원에 원래 계획보단 1,000억 원 밑에서 이제 인수 합병이 됐습니다. 인수 확정이 됐는데 왜 그럴까요? 구독 경제 1위 기업이 어디냐면 코웨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아시잖아요. 우리 코웨이 할 때 월 비용을 냅니다. 구독 경제 1위인 코웨이의 플랫폼, 여기에 이제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AI 기술, 4차 산업 기술들과 맞물려서 뭐예요? 스마트홈 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포함됐겠죠. 이런 구독 경제, 기보에서 꼭 여러분 실무자라면 알아야 할 기본적인 트렌드 상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뷰니멀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본다, 그다음 애니멀, 동물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동물을 키우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동물이 이제는 반려견을 넘어서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버리나요? 가족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근데 병원 가면 돈이 많이 들어요. 또한 가족을 또 하나 케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합니다. 책임은 안 지죠. 책임은 안 지는데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만족감을 위안을 찾죠. 이게 바로 말하는 우리가 비유니멀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증가 이유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인식들이 향상되다 보니까 무작정 키우지 않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비유니멀족 같은 어떤 특이한 어떤 사회적인 현상. 그다음 거 볼까요? 자, 테크핀 나옵니다. 테크핀. 업무 중 기술을 보증하고 평가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들어갈 일은 기술을 보증하고 평가하는 일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은 테크핀이 대세인데 테크핀이 무엇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자, 테크핀의 정의는 그렇죠. 핀테크가 아니죠. 이제 핀테크는 이제 좀 지났어요. 그죠? 테크핀이죠. 정보기술 업체가 주도하는 이제 기술이 주가 되는 금융의 에코시스템, 생태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핀테크는 뭐 다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기술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보다 기술회사가, 그러니까 IT, 아니면 ICT 이런 기술이 주도하는 금융의 생태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가 선보이는 금융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게 카카오뱅크죠. 자, 대표적인 사례 한번 볼까요? 자, 대출 규제로 인해서요. 2019년도 그랬습니다. 또한 2020년도 대출 규제가 굉장히 깐깐해집니다. 그럼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좀 표현하겠는데 투기꾼들이 돈줄이 막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오게 돼요. 사실 19년도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집을 막 600채 가지고 있고요. 집을 막 200채 가지고 있는 분들 막 뉴스에도 많이 보셨죠. 이런 분들이 이제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을 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내놨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가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거 뭐 한번 가입하려고 했더니 뭐 서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다음에 뭘 갖고 오래 잡고. 그런데요. 카카오페이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간편보험 상품을 냈습니다. 간편보험이요. 가입 신청부터 제출서류 결제까지 스마트폰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나 전세금 불안한데 나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불경기라서 또한 부동산이 지금 안 좋아서 나 대출금 떼이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막상 가입하려고 했더니 보증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뭐가 돼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카카오뱅크가 뭐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간편보험 상품에서 이게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시 한 달 만에 신청 건수가 13,000여 건, 금액은 무려 2조 6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테크핀이죠. 테크핀. 카카오가 주도하는 금융 생태계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술 보증 기보에 대해서 아신다면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기술들, 세상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 또한 새로운 기술의 회사들, 테크핀처럼 이런 사례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 좀 찍어드렸고요. 자, 어떠셨나요? 기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스터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기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역시나 취업은 칩보 코드다. 오늘도 한번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칩보 코드 여의도 호랑이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